예, 프랑스 파리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IS 테러 공포에 국제사회의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프랑스 파리 테러 그리고 말리 테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정말 테러 공포에 휩싸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폭죽 소리 연기만 나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자 먼저 벨기에 브뤼셀 지금 뭐 지하철까지 다 폐쇄되고요. 수도권 철도 운행도 다 전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브뤼셀이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네, 뭐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프랑스 당국이나 벨기에 당국이 보기에 이제 8번째 용의자인 압데살람이 이 자폭 조끼를 입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예. 뭐 어디에서든 이제 이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 또한 이동 경로에 이제 많은 이제 이 다중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나 뭐 항구나 어떤 또 대중교통 이런 데서 예. 이제 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공포심이 이제 많이 확산돼 있고요. 예.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벨기에라는 곳이 실제로 이번 파리 테러에서 대부분 자폭 조끼, 폭탄 조끼가 지금 생산된 곳이고 또 그곳에서 무함마드 K라는 용의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폭탄 조끼 전문가, 이 제조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만약에 이 두 사람 간의 조우가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예. 큰 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양 의원님, 예. 그 압데슬람 방금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이틀 동안 이제 벨기에 경찰이 검거 작전을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예. 자살 폭탄 가능성 실제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벨기에 브뤼셀 같은 경우는 EU 본부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쪽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것이 사실이고요. 예, 지금 예. 보면은 무려 22건의 검거 작전을 통해서 16명 정도를 추가로 지금 체포를 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은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트를 돌진하는 걸 사격을 해가지고 잡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제 현지 있는 세력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그 저항을 하는 그런 형국이고 예. 당연히 압데슬람의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에 투항할 수도 없고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뭔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 결국 자폭 테러나 혹은 유사한 테러를 통해서 예. 이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금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인원을 예를 들어서 안정을 시키고 좀 이렇게 그 테러를 안 일으키게 하느냐의 문제일 거고 예. 본인 입장에서는 테러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는 예.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되려 또 테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해야만 하는 입장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이제 평온을 되찾았지만 아무래도 그 공포감은 극대화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평온한 게 더 불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생화학 테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자원 시설에서 보안을 강화한다는데 자,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수자원 시설을 강화하는 일단은 예. 지금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지금 테러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생화학 무기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화학 무기라는 것이 의외로 사람을 많이 죽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생화학 무기를 통한 테러에서 가장 큰 성과를 얻었던 거는 1995년도에 그 이제 일본의 그 오음 진리교가 도쿄 지하철 안에서 살인가스를 이렇게 터트리면서 하는 테러 정도가 가장 큰 거였는데 사실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널리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매일 접근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는 이걸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섞어서 어떤 독성 물질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균 같은 거를 섞었을 때 이때는 효과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취약 요소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런 생화학 테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 그렇죠. 이 공격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빨리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얼만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는 시설을 얼만큼 잘 보호하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좀 추가한다면 아직까지 뭐 IS나 알카에다가 뭐 생화학 무기를 뭐 이 무기화할 수 있는 기술은 이제 아직은 없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 총리도 19일 뭐 생화학 테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이라크 정부도 지금 IS가 뭐 이라크나 시리아의 이 화학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라크 정부의 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파리 테러의 경우도 이미 사전 경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요. 지난번에 계속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다음 타겟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욕도 있고 이탈리아 로마도 있고 런던도 있고요. 뭐 백악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디를 지금 IS는 노리고 있을까요 지금? 뭐 레슬링 경기장 얘기도 지금 나오고 예. 있고요. 근데 뭐 지금 IS가 가장 선호하는 타겟은 뭐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뭐 철저한 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타 이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해 왔던 국가들에 대한 이제 공격 가능성도 뭐 계속 뭐 고조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까지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그래도 중동 이슬람권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이슬람권에 상당히 많은 정부들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거나 친미 정권으로 분류되기 있기 때문에 이 이슬람 과격 세력의 이제 테러의 가능성이 이제 그동안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말리 테러 이야기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말리가 프랑스 식민지였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파리 테러하고 또 혹시나 IS 소행 아닌가 했더니 이 알카에다 하부 조직 소행으로 이렇게 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IS와 알카에다 측이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게 좀 복잡한 것이 그 프랑스가 지금 소위 아프리카권에서 대테러 임무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대상이 됩니다. 근데 말리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가 그 프랑스군이 그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보급 기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지금 말리에서는 한 2013년부터 이렇게 테러 단체들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테러를 벌인 그 알무라비툰이라는 것도 한 2013년 그때부터 이제 활동한다고 게시를 했고요. 지금 최근 얘기 들어보면 알무라비툰 말고 그 메시나 해방전선이라는 곳이 자신들이 했다라고 또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메시나 해방전선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생겼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알무라비툰이나 메시나 해방전선 같은 것은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된 조직입니다. 같이 이제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고.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알카에다냐 IS냐 이거 하는 것이 일종의 브랜드 네임 같은 겁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테러 조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지금 시기에 핫한 그 프랜차이즈를 쫓아가는 것이 대부분 이제 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알무라비툰 같은 경우는 올해 중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요 간부 중에 하나가 방송을 통해서 야 우리는 지금부터 IS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그 실제 그 지도자인 그 벨목타르가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직 알카에다랑 같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정도로 안에서도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알카에다와 뭐 IS가 서로 충돌을 하느냐 저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쨌거나 테러라는 한 방향을 위해서 테러 확산이라는 한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 숙주 단체 테러 단체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부 조직이 계속해서 탄생을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모르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뭐 21세기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소규모 자생 테러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알카에다나 IS라는 뭐 큰 우산 하에 자국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소규모 단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번 테러의 경우도 정말로 누가 주체인지도 아직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전문가들은 이 말리 테러 인질 사태 당시에 이슬람 신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때는 이것은 알카에다의 이제 테러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IS는 뭐 이슬람 신자들도 무조건 뭐 살상하는데 알카에다는 최대한 뭐 다른 무슬림들은 살해하지 않는 이런 뭐 이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카에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IS와 알카에다. 참 무서운 단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그 전선 있잖아요. 지금 연계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북아프리카 돼 있고요. 아프가니스탄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세력이 좀 확장이 돼 있어요. 무슨 뭐 벨트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런 세력 확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지금 21세기 테러 세력은 어떤 뭐 하나의 중앙 조직이 모든 것을 전권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느슨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고 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더 뭐 이 협력을 강화하거나 또 뭐 서로 또 떨어져 나오기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뭐 현재 이렇게 이제 테러 네트워크가 이제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011년 아랍의 봄입니다. 아랍의 봄으로 네 나라 정권이 붕괴했습니다마는
이들 네 나라가 대부분 정치 안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예. 또 이 리비아나 뭐 예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라가 지금 엉망이 돼서 내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 이런 테러 세력의 온상이 돼 버렸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동의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뭐 비산육의 경우 상당히 젊은이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뭐 IS나 이런 데 이제 가담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예. 이제 큰 틀로 보면은 21세기 테러의 전형입니다. 이제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한 예. 테러 단체가 소규모화되고 있고 또 이 테러 실행이 상당히 용이해졌고 예. 또 다문화 사회의 어떤 반감 아주 작은 이슈를 가지고도 테러를 감행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처럼 이게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이제 프랑스 군도 이제 IS 점령 지역에 대해서 공습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러시아의 공습 이런 것들이 실제 IS 퇴치라는 데 초토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지 석유 시절 같은 경우 뭐 트럭도 지금 뭐 정유 차량 같은 것도 폭발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돈만 투자해 실제적으로 IS를 격퇴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거기다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던데. 근데 사실은 그 IS가 결국 국가로서의 모습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데는 결국 국가란 것이 뭡니까? 이 어떤 돈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원유가 주요한 IS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예, 예. 뭐 관측은 틀립니다. 하루에 뭐 150만 불을 번다 혹은 300만 불을 번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원유의 고리를 공급의 고리를 끊어서 예. IS의 돈줄을 막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전략적인 중심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폭격기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TU-20이나 뭐 TU-160 같은 그런 본격 폭격기까지 동원하고 그다음에 크루즈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이거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식의 공격입니다. 이걸 통해서 거의 매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예. 예를 들어서 차량 500여 대 이상을 박살을 내고요. 예. 그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 그 터키 지역에 있거나 혹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주요 업자들이 예. 이러한 차량 예를 들어서 이 탱크 롤리째로 들어오는 것을 사들이는 식으로 해서 거래가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 고리를 끊어낼 경우에는 IS가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예. 사실 이렇게 타격을 입으면 입을수록 IS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가 혹은 유럽 혹은 서구 지역에서 예. 테러를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국 지난번에 중국인 참수되고요. 네, 발리에서 네. 중국인 네. 피해자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도 아마 이 공습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중국까지 공참한다면 IS 입지도 좀 더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IS에서 인질이 참수되고 또 이번 말리 호텔 테러 사건에서도 이제 중국인 3명이 사망하니까 뭐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테러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네. 이제 언급을 했고요. 예. 뭐 중국이 정부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공습을 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이렇게 좀 뭐 이 제3세계의 어떤 군사 개입을 해온 역사가 전혀 없었고 또 중국이 주창하고 있는 뭐 굴기라는 군사 대국화는 주창하고 있습니다만 예. 1대1로라는 이제 어쨌든 경제적 또 협력 이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세계의 어떤 이제 뭐 군사 개입을 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이제 좀 위험에 빠지는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제 위구르족의 뭐 한 1,600만에 달하는 이제 위구르 이슬람 이 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도 테러로 발생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뭐 참여하겠다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구르족을 아주 극심하게 탄압하는 뭐 이런 이제 그 정책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이번 테러와의 전쟁 관련해서 지금 뭐 위구르족에서 50명 이상이 사망하는 테러 사건이 발생하니까 중국 정부가 테러범들이 은신해 있는 동굴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거기 어린이나 여성도 있었는데 모두 그냥 폭사시켜 버리는 이런 이제 뭐 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은 특히 이슬람권이 뭐 중동 이슬람권이 상당히 많은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중국에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위구르족을 계속해서 탄압하거나 또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아무래도 이슬람권의 어떤 그 반대 여론이나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은 자신들의 국익에는 장기적으로 뭐 좋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제3세계 아프리카나 중동을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는 좀 미국하고 다르다. 우리가 어쨌든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협력자로서 온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 원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중국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양 의원님, 그 이번 IS 공습하는데 지금 최첨단 무기들이 각종 무기들이 좀 동원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무기도 어떤 거 있나요? 지금 그 드고람인가요? 그 프랑스 항공모함이죠. 오늘 아마 거기
아프리카 정도에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프랑스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예. 각자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지 무조건 참여해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49호가 발령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 그걸 근거해서 프랑스는 이제 드골함을 보내서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 드골함을 보내서 작전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기지를 끌고 가서 해상에서 작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공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3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기존에는 UAE 같은 지역에서 비행을 해서 날아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거리도 한정이 돼 있고 그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임무량도 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테러가 나자마자 10대 폭격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폭탄 20발을 떨궜다. 사실 이게 충분한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였고요. 이제 드골함이 가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라팔이라든가 아니면 슈페라 에땅다르 같은 그런 이제 공격기들이 작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압박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것이 이 유엔 결의안을 그 할 때 비토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노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란 말만 내비두고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뭐 프랑스가 공격을 해버린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사실 시비를 걸려면 걸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어떻게 보면 좀 통 크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 국회에서는 뭐 테러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보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요, 그 112 전화에 허위 신고 자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테러나 IS 관련해서 지금 허위 신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굉장히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 같은데 테러와 IS 언급하면서 허위 신고하는 부분들 이건 하지 않아서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허위 신고는 상당히 뭐 우리 경찰력이나 또 군 병력을 이제 소진시키는 뭐 이런 이제 아주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또 이것을 뭐 허위 신고가 속에 중요한 또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IS나 알카에다가 자신들이 뭐 그런 테러 세력이라고 전혀 뭐 노출을 하고 다니지 않고 일반 시민들과 뭐 마찬가지로 섞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그 허위 신고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작은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신고하는 정신도 또 오히려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중 시설에 대한 이런 뭐 어떤 테러 범죄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군하고 경찰이 동원되는 부분들 낭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테러는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위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8월 뭐 지뢰 도발이나 포격 도발 때도 굳건하게 야 이건 대응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안 통하지 않습니까? 테러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겁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든 뭐 이슬람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막 적으로 보고 겁먹기 시작하는 순간 그야말로 IS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하는 것은 평상시로 대해야 돼.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 전부가 경찰이 되고 군이 돼서 감시를 하면서 신고할 부분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허위 신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부분 뭐 술 먹고 하시거나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으신 이런 분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처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는 하고 지킬 것은 지켜나간다면 테러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흔들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제약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